어느 날 계단 앞에서 다리에 힘이 스르르 빠지는 느낌, 시장에 다녀온 뒤 불과 몇 걸음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리가 나를 버티지 못하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나가야 합니다. 결국 내 두 다리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가야 할 곳도 만나야 할 사람도 점점 멀어집니다. 더 조심스러운 건 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문턱에 발이 걸리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도 중심을 잃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가 오랫동안 쌓여 어느 날 크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10년 빨리 걷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일상에 가까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당장 멈추고 무엇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건강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바치는 힘의 바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잃지 않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화의 시작을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순간이나 주름이 잡히는 얼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진짜 노화의 시작은 근육이 빠지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말하죠. 특히 걷기와 서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리고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어도 중심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30대 후반부터 근육은 매년 0.3에서 0.5%씩 줄기 시작하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두세 배 빨라집니다. 80대에는 1년에 1% 이상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게가 줄어드는 정도지만 이후에는 근육 안쪽의 근섬유 자체가 얇아지고 신경이 근육에 내리는 명령이 느려지면서 힘을 쓰려 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힘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줄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늘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힘이 없으니 쉬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근육을 더 빠르게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이제 이 힘은 필요 없구나 하고 스스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2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허벅지 근육의 15%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은 자극을 주면 나이를 넘어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노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 중지에 가까운 것이죠.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자를 벽에 붙이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의자 스쿼트가 대표적입니다.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3초.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보내세요. 처음엔 5번만 해도 허벅지가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 열감은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움직임만으로는 커지지 않습니다. 재료가 필요하죠.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두부 반모, 점심에 생선 한 토막만 더해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채워집니다. 소화가 부담된다면 두유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도 좋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양을 조절하세요. 무엇보다 근육을 깨우는 건 운동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양치할 때 벽을 짚고 한 발로 5초 서 있기, TV 광고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5번 앉았다 일어서기, 주전자 물 끓는 동안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근육의 시계를 되돌립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5번이 내일의 10번을 만들고
그 10번이 다음 달 계단 위에 나를 지탱해 줍니다. 이제 근육의 시계를 조금 돌려놓았다면 그 힘을 온몸에 실어 혈관의 건강 즉 피를 잘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이 아무리 있어도 피가 닿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두 번째 실수는 혈액순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쿵쿵 잘 뛰는데 왜 다리는 늘 무겁고 뻐근하고 당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장에서 다리까지 피가 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피가 가는 길이 길고 돌아오는 길도 멀죠. 젊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피를 끌어올려 주지만 나이가 들며 근육이 줄고 활동이 적어지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혈액이 아래에 고이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늦어지고 노폐물이 쌓여 무겁고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부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하지동맥 경화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80대 노인 5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앓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리가 아프니 더 누워 있어야지.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혈액은 움직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흐르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굳습니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걷기가 힘들다면 짧게 자주 걷는 게 좋습니다. 알람을 맞춰 1시간에 한 번 부엌에서 거실 그리고 현관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깨어납니다. 앉아 있을 때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발목을 위아래로 20번 움직이며 종아리에 펌핑 자극을 주세요. 이런 움직임이 종아리 펌프를 깨웁니다. 또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 담그고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 해보세요. 혈관이 살짝 열리면서 피가 부드럽게 돕니다. 가능하다면 보폭을 평소보다 1에서 2cm 넓혀보세요. 발이 바닥에서 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펌프의 스트로크가 커지고 피의 왕복이 활발해집니다. 다만 혈관 건강을 해치는 3가지 원인인 흡연, 혈당 조절 실패, 높은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걷다가 종아리 통증이 심해 쉬었다 가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하지동맥 경화증 가능성을 꼭 의심해 보세요. 발가락 색이 자주 빛으로 변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피는 흐르기만 하면 길을 기억합니다. 조금만 자극해주면 수십 년 된 막힘도 다시 열립니다. 이제 근육과 피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그 위에서 우리 몸을 받쳐주는 구조물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관절과 신경입니다. 근육과 피가 아무리 건강해도 관절과 신경이 무너지면 걸을 수 없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발목이 불안정하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 흔한 무릎 관절염은 65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한데 연골이 닳아 뼈끼리 마찰하면 평지도 계단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늦어지고 귀의 전정기관과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작은 문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두려움이 3번째 실수로 이어집니다. 넘어질까봐 아예 안 나간다. 움직임이 줄면 관절 주변 근육이 더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관절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하중이 고스란히 관절에 실리면서 통증이 악화됩니다. 통증이 커지면 더 안 움직이고 이 악순환이 걷는 힘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소파 끝에 앉아 무릎 뒤에 수건을 말아 끼우고 허벅지 앞에 힘을 줘서 수건을 5초 꾹 누르기. 10회만 해도 무릎을 안정시키는 근육이 깨어납니다. 누워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채 5초 들어 올렸다가 5초 내려놓기.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벽을 짚고 한 발로 5초 서기, 반대발 5초. 처음엔 5초도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10초, 20초로 늘어납니다. 이 훈련이 균형 감각 회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욕실 매트를 교체하고 낮은 문턱 위엔 얇은 경사 매트를 붙이고 어두운 복도에는 작은 센서 등을 달아주세요. 양말은 미끄럼 방지, 실내 슬리퍼는 뒤축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안전장치가 넘어짐 공포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려줍니다. 관절약이나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지켜주는 건 결국 매일의 작은 움직임과 안전한 환경입니다. 관절과 신경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되살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관절까지 다독였다면 이 모든 것을 하루의 습관으로 묶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근육, 혈액, 관절, 신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네 가지를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 의자를 벽에 붙여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양팔은 앞으로 뻗거나 깍지 끼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며 앉았다 일어납니다.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3초. 호흡을 멈추지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보내세요. 처음엔 8에서 10회 한 세트, 여유가 생기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 2세트. 무릎 통증이 있으면 내려가는 깊이를 낮추고 통증이 5를 넘으면 멈춥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가장 안전하게 자극해 하체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3초 걸음. 속도를 높이는 대신 발을 드는 높이와 디디는 자리를 또렷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고 둘의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대고 셋의 발가락으로 밀어나갑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한 뼘만 길게, 시선은 바닥 2에서 3m 앞. 10분이 길다면 3분씩 3번으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로 80대 노인들이 이 훈련을 8주간 이어갔더니 보행 안정성이 27%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훈련은 낙상 예방 효과가 큽니다. 작은 문턱이나 장애물에도 발을 확실히 들어 올리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침에 단백질 20g 정도는 꼭 섭취하세요. 밤사이 근육은 재료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계란 2~3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요거트 한 컵 중에서 2가지 이상을 꼭 넣어주세요. 김치와 나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들어가야 근육이 회복합니다. 신장질환, 통풍,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양을 정하세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운동이나 식습관이 아니라 걷는 힘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기에 소소한 보너스를 더하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수분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물병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앉을 땐 허벅지 뒤가 의자 앞쪽에 닿도록 앉고 핸드폰 통화는 일어나서 하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층은 계단을 쓰는 식으로요. 모든 습관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은 5회, 내일은 6회, 모레는 다시 5회여도 괜찮습니다. 줄지 않고 돌아오기만 해도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깨우고 피를 흐르게 하고 관절과 신경을 다독이며 삶 속의 습관으로 묶는 방법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오늘 이야기에서 전달해 드리려는 근육 혈류관절 신경 습관의 중요성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 박정순입니다. 한때는 하루의 시장을 3번도 오가던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도 거뜬히 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계단 첫 발을 내디딜 때 휘청하는 정도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걸음마다 다리가 돌처럼 무거워졌고 집 문 앞에 서서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부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넘어진다면?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자 다리에 힘이 더 빠지고 무릎이 더 시큰거리고 발끝이 자꾸 저릿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니 다리는 가늘어졌고 밤마다 종아리가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많이 빠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진 줄만 알았지 움직이지 않아서 힘을 잃었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서기. 양치할 땐 벽을 짚고 한쪽 다리로 5초 서 있기.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두부 반모를 꼭 먹기. 저녁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기.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한 달 이어가자 계단이 다시 계단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진 않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 시장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었고 무엇보다 다리가 다시 내 몸 같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걷는 힘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의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들려드린 박정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걷는 힘을 잃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매일 아주 조금씩 빠져나가는 힘, 조금씩 줄어드는 용기, 조금씩 늘어나는 두려움이 오랜 시간 쌓여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무너졌던 걸음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5번, 양치하면서 한 발 서기 5초, 아침 식탁에 삶은 계란 2개 올리기.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음 날엔 10걸음을 만들고 일주일 뒤엔 시장까지의 길을 다시 이어줍니다. 근육은 다시 길러낼 수 있고 피는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으며 관절과 신경은 훈련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오늘 단 5분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걷는 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발로 시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며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스웨덴의 한 장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보행 능력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운명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지킨 것뿐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끝에서부터 삶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 5회, 발목 펌핑 20회, 벽 짚고 한 발 서기 좌우 10초, 그리고 아침 단백질 한 접시. 오늘 그 작은 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엔 활기찬 보폭으로 시장을 걷고 있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웃음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다음 건강지혜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5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